대통령이 외교 무대의 데뷔장이었던 그 G7 정상회의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. 정상외교 6개월의 공백을 해소했고 민주왕국의 귀환을 알리는 무대였다. 그리고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다.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이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예. 출국장에서의 모습,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, 예. 그다음에 회의석상에서 이제 각국 정상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윤석열 때하고는 이제 너무 다른 모습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거기에 자기를 과시하듯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항상 또 센터를 차지하는 김건희의 모습, 예. 또 도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위적으로 악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만 보다가 인사를 하러 나온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쭉 이동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기자들한테도 윤석열 첫 해외 순방 때 그 얘기가 좀 이제 화제의 뉴스로 좀 나왔었잖아요. 그때 뭐 자기는 축구 봤다 그러고 뭐 맥주 한잔 마셨냐, 뭐 거의 스페인에서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거의 여행 가는 무슨 모습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그간에 좀 핍박받았던 언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또 가서 이제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막상 회의장에서 또 많은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. 또 제일 인상 깊게 감동을 받으신 건 이제 룰라 대통령하고 이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하는 모습. 먼저 악수를 권하고 네. 토닥토닥 두드리고 그게 그러니까 두 분이 살아온 궤적이 너무 비슷하고 사실은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반갑게 반겼거든요. 노무현 대통령 이제 브라질을 가셨을 때. 근데 그때보다 더 자신과 유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돼서 다시 왔고 본인도 그 브라질에서 벌어진 그 룰라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검찰이 벌이던 모습 또 법비들이 준동하는 모습이 거의 흡사했거든요. 그거를 뚫고 다시 대통령이 된 분과 또 그걸 뚫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분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 이런 게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귀한 장면이 될 것 같고 두 분이 공장노동자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. 룰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다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삶이나 그런 그 지난 이야기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보자마자 가까이 가서 그렇게 서로 친근하게 가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지 않나. 참 보기 좋았습니다. 그리고 교민분들도 오랜만에 진짜 마음껏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을 막 이렇게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모습. 사실 그전에는 윤석열 때는 맨날 갔다 오면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고, 뭐, SNS에다가 그 알바비 얼마 줄 테니까 뭐, 누가 와서 저기 해라라는 얘기가 나중에 회자되고 했었는데, 이번에는 그런 것도 일체 없고, 그럼 여러 가지로 국격과 신뢰 회복이라는 점이 딱 들어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해외 순방 때 대통령 부인의 명품 쇼핑 논란으로 외교 성과를 덮는 일이 있었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23년 7월 그 나토 정상회담 때는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 10여 명과 함께 쇼핑을 해서 적잖은 논란이 일었는데, 자, 이번 G7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말 그대로 조용히 그림자처럼 대통령을 수행했어요. 그래서 외교 무대의 중심을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.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출국하는 장면에서도 좀 반발짝쯤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대통령 부임의 모습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장면. 그리고 저는 그랬습니다. 이제 화면에 센터에 대통령이 나오는 걸 오랜만에 본다. 센터에. 항상 김건희가 센터였잖아요. 그런 거 하나.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같으면 1박 3일의 이 일정으로 갔을까 과연. 그 사람들은 가서 먹고 노는 시간 하루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쇼핑할 시간 필요하고 거기 가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어디 지네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투자처 관련된 뭔가 한번 해야 되고 그런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하여튼 나갈 때마다 얼마나 걱정했습니까? 그 비행기 타는 장면만 보면 그리고 틈만 나면 나가려고 그랬잖아요. 계속 해외에 있다가 가끔 대한민국 순방하는 형식으로 들어오는 정도였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거기 가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왔잖아요. 삼부토건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갈 수는 있어도 재해가 벌어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복귀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대비책을 세우는 모습은 본인이 가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말로 외면했던 사람이었는데
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자존심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는데 그걸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예. 그 조금 전에 그 기내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이 그 MBC가 그 순방 전용기에서 배제됐잖아요. 네. 그와 관련 농담을 대통령이 그 MBC 기자에게 지금 쫓겨났다가 복귀했느냐 좀 조심하시지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그 좀 긴장하는 직원들에게 네. 야 형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많이 웃었는데 이게 보니까 참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같이 다니는 통역관 표정까지도 밝아졌잖아요. 네. 윤석열 때도 통역했던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MBC 기자 얘기하기 전에 그 또 출입 기자단에서 쫓겨났다가 복귀한 매체가 있어요. 미디어오늘이랑 미디어오늘하고 뉴스토마토라고 뉴스토마토. 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하여튼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좋아진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간에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세월을 살았나, 얼마나 이상한 시대를 견뎠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,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편안한 즐거움이 좀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정책적인 결과까지 좀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예.